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를 꼽으라면 칼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500mg 정도로 성인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칼슘에 관해서 잘못된 상식들과 오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헬스조선의 이현주 기자와 함께 칼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칼슘의 섭취량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칼슘의 흡수율이 20에서 40%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에 비해 식물성 식품의 흡수율이 더 낮고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을 꼽으라면 역시 골다공증입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걸릴 경우 키가 3 내지 4cm 정도 줄어드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많거나 장절제술 등을 받아 칼슘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사람도 우리 몸속의 칼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뼈에서 칼슘을 끄집어 쓰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칼슘 하면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유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국인에게 과연 우유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백인에 비해 우유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마시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배앓이를 하는 그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칼슘의 중요한 근원을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우유를 마시거나 성인들이라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소화효소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마시기가 정말 힘들 때는 요구르트나 치즈 등의 다른 유제품이라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칼슘에 대해 떠도는 다양한 속설들이 있는데요. 그 진실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중에서도 그 곰국에 정말 칼슘이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수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재탕을 하면서 푹 우려낸 곰국에는 더 많은 칼슘이 용출된다고 하는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국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성분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되는 칼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곰국에는 몸에 해로운 지방 성분도 많기 때문에 성인병 환자가 칼슘 섭취를 위해 곰국을 즐겨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칼슘의 경우도 다른 것과 같이 이 궁합이 맞는 식품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슘은 산도가 높은 식품이나 비타민 C 등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비타민 D도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섬유소, 수산, 피틴산과 인 등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산이 풍부한 시금치나 땅콩, 그리고 피틴산이 풍부한 견과류 등을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게 먹는 것도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유하고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네, 그렇죠. 칼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하고 더욱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에 필요한 다른 무기질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고 신장 결석 등도 생길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권장량은 1200mg 정도고 최대 상한 섭취량은 2500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칼슘제의 경우 칼슘의 이런 낮은 흡수율을 고려해서 섭취 기준량을 정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복용량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